아마존에서 1등 하고요. 매출 성장이 그냥 넘사벽입니다. 이번에 감액 배당이라고 자본금 남는 걸 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줘요. 그러면 배당 소득세가 안 나갑니다. 세금을 안 떼고 그냥 그대로 돈을 받아요. 주주환원도 되게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주도 신경 쓰고 돈도 잘 벌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다. K뷰티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기기 관련주 투자 포인트나 좀 유망한 회사는 좀 어디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피부 미용과 이제 뭐 요즘에 우리나라 K뷰티가 워낙 인기가 많은 게 회사님도 피부과 다니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요새 좀 다닙니다. 제가 오시자마자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다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레이저라 그러죠. 레이저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수출도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그것도 있지만 외국인이 한국에 많이 와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 명동 같은데 피부과 많이 잘 된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 피부 미용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일회성 아니고요. 고령화 될수록 더 피부에 관심 많아지고 또 기기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또 경쟁도 치열하지만 정말 한국 기업들끼리 이런 경쟁하는 것도 되게 저는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더 커지겠지만 다만 주가들이 좀 오른 건 좀 부담되죠. 네. 뭐 그걸 제외한다면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지금은 주로 아시아권에서 한국에 오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엔 지금 아직 미국과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진출 기회들이 또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아직 확장성도 충분하니까 저는 괜찮고 화장품도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화장품은 사실 인디 브랜드들이 미국과 유럽에 진출해서 많이 잘했는데 주가에는 좀 약간 선반영은 됐으니까 오히려 좀 저는 하반기에는 중국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최근에 화장품이.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좀 있는 기업들도 한번 볼 필요, 대표적인 게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런 기업들이죠. 중국향 화장품 기업들도 한번 저는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화장품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APR이었나요? 네, APR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와, 거기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데와 이제 거의 비슷하거나 더 큰 기업이라고. LG생고는 아마 이긴 걸로 알아요. 시총이.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불과 얼마 전에 5만 원 했거든요. 주가 이제 3배 정도 올랐는데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갔던 게 아마존에서 1등 하고요. 매출 성장이 그냥 넘사벽입니다. 이번에 그 결정했던 게 뭐냐면 감액 배당이라고. 감액 배당이 뭐냐면요. 자본금 남는 걸 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줘요. 그러면 배당 소득세가 안 나갑니다. APR 주주들이 만약에 감액 배당 받으면요. 여러분은 세금을 안 떼고 그냥 그대로 돈을 받아요. 네. 15.4. 주주환원도 되게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주도 신경 쓰고 돈도 잘 벌고 지금 계속 아마존 1등하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좀 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빅테크 주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빅테크는 확실히 AI에 관련이 있는 네. 기업들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테슬라는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전기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뭐 테슬라도 여전히 견조한 편이긴 한데 주가 뭘까요? 여기 테슬라 이게 주가인데 보시면 좀 답답하죠. 연초 대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작년에 아마 트럼프 당선돼. 네. 예. 근데 못 가는 건 신사업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 신사업은 돈 벌기는 힘들어요. 네. 지금은. 근데 당장인 전기차는 잘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정체죠. 흔히 이거죠. 이거 애플도 비슷하거든요. 테슬라와 애플의 특징이 있어요. 둘 다. 애플도 안 가죠. 둘 다 소비자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들. 같은 차트인 줄 알았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기업 중에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기업은 주가가 잘 안 좋아요. 실적도. 근데 엔비디아 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지금 174달러. 엔비디아는 우리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죠. 뭐 일부 그래픽 카드 빼고는 대부분 빅테크한테 AI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예. 클라우드 사업 여기에서 신고가 났고 아마존도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다른 게요. 아마존도 클라우드 사업 이게 핵심이고 물론 소비자 대상으로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알파벳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메타죠.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거의 신고가 근처. 확실히 다르죠. 아까 테슬라랑 애플하고 흔히 이제 기업들한테 공급하는 그리고 이 기업들은 대부분 AI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도 좀 차별화돼 있다.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하는 테슬라나 애플은 어쨌든 아이폰이나 전기차가 잘 팔릴 때까지는 조금 시간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이 기업들은 AI가 지금 돈도 벌어다 주고 투자도 하고 뭐 워낙 현금도 좋기 때문에 뭐 빅테크 내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게 여기 메타랑요. 구글 있죠, 구글. 알파벳을 좀 좋게. 알파벳이 이번에 실적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고 투자도 많이 하고. 알파벳에 제가 제미나이 프로 좀 쓰고 있는데. 저 쓰고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성능도 좋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도 잘 됐고. 보통 걱정하는 게 그거죠. 구글 검색 뺏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검색하는데 사실 요즘에 구글 검색 딱 하잖아요. AI가 먼저 해줘요, 위에다. AI 오버뷰라고 같이 섞더라고요. 오히려 더 검색이 더 잘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미 제미나이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또 메타도 투자를 많이 하지만 메타는 기본적으로 SNS를 통해서 AI 접목해서 광고로 수입을 많이 내요. 인스타그램도 잘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 저는 메타 저커버그가 잘하고 있는 게 AI 인재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과 낼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빅테크에서는 이 두 개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AI 네이버 카카오는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존재감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결국 네이버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하정우 센터장 네이버 출신이잖아요. 네이버 수석이었죠. 그분을 앉혀버렸잖아요. AI 미래기획수석으로. 의미가 있고요. AI에 집중 투자를 할 텐데 네이버 출신의 사람을 거기 수석으로 앉혔다는 건 집중적으로 여기를 육성하겠다는 네이버가 자체 또 AI 모델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큰 역할을 좀 할 것 같아서 저는 네이버 우리나라에서 AI 쪽을 만약에 좀 투자한다면 저는 네이버를 어쨌든 좀 우선순위로 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굉장히 많은 섹터 종목도 한번 여쭤봤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걸로 지금 한 현금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 분이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를 지금 신규 투자하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뭐 좋은 건 다 알지만 신규로 만약에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면 좀 못 올랐던 거 중에 좀 좋아질 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이제 60% 정도의 비중은 몇 종목을 좀 나누겠지만 60% 정도의 비중으로는 삼성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좋아지면서 그런 섹터도 아까 뭐 ESS라 배터리 쪽에서도 ESS도 좀 일부 있을 거고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뭔가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거를 한 두세 개 정도 골라서 하면 좋을 것 같고 40% 남죠. 그 중에 한 20%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수혜주라고 부를 수 있는 아까 이제 네이버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좀 수혜를 받는데 주가 좀 못 오른 거. 사실 요새 좀 네이버도 그렇고 많이들 빠졌잖아요. 우리나라 AI 기업 중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 정책 수혜주 중에서 좀 이렇게 조정받았던 그런 기업들을 한 20% 정도 저는 좀 투자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 80%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20%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는 물론 한국 증시가 더 좋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미국도 괜찮은 거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도 좀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도 괜찮고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그 히토류 아시죠? 히토류 이제 국방부에서 갑자기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의 히토류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대표 회사가 이 MP 머티리얼즈잖아요. 이 회사가 뭐 단기에 그냥 주가가 폭발해가지고 국방부, 미국 국방부가 지분 투자한다 그래서, 물론 이 기업이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직접 투자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근데 히토류는 미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은 히토류를 지금 사실 중국한테 다 뺏겼거든요. 중국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없으면 전기차도 못 만들고 사실상 뭐 무기도 못 만듭니다. 항공기도 못 만드니까.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미국에 거의 없어요. 이 MP 머티리얼 정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히토류 관련주도 한번 일부 비중을 좀 한번 투자해 볼 필요도 있다. 해외 쪽에서 한다면 미국의 빅테크 뭐 메타나 알파벳 중에 하나 정도 선택하고 나머지 10%는 이제 그거죠.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이런 뭐 히토류주들. 근데 그 중에 물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기업은 여기 라이나스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엔 상장 안 돼 있고요. 호주 기업이에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회사냐면 이게 차트 보시면 이제 연초 대비는 좀 올랐거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중국을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제외한 지역에서 히토류에서는 1등이에요. 거의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호주에 광산이 있고 말레이시아 공장이 있고 그래서 미국에 이번에 텍사스에 지금 프로젝트 해가지고 올해 또 가동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공장이 생길 거예요.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은 MP 머티리얼 경히토류라고 하거든요. 좀 가벼운 거. 이 회사는 중국이 이번에 수출 규제했다. 중히토류. 그게 아마 7개 될 거예요. 그게 F-35 전투기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얘가 만들어요. 중국 기업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 가치가 좀 앞으로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거는 좀 접근은 쉽지 않아요. 호주니까. 요런 좀 히토류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회사가 있어요. 이 라이너스가 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JS 링크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좀 많이 올랐죠. 원래 옛날에 바이오 기업이었어요. DNA 링크라고. 이 회사가 뭐를 하냐면 연구자석 있죠. 히토리로 연구자석이 전기차 모터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네. 요거를 아까 라이너스랑 협약 맺어서 라이너스가 히토를 주면 이 JS 링크가 만들어주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연구자석 만들면 GM 아마 전기차에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라이너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 IR 할 때 언급을 했어요. JS 링크랑 할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런 좀 히토류 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미국이 이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좀 주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 주식 중에서는 그래서 이게 요거요. JS 링크. 이게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예. 요거 말고 이제 다른 좀 다른 쪽에서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히토류는 직접 연결된 거. 히토리 말고 이제 좀 주도주 될 만한. 주도주 될 만한 거는 네. 이제 저는 바이오, 뭐 삼성전자, 예, 그리고 대표적인 게 아까 호텔, 카지노처럼 이제 중국에서 오는 거, 네. 예,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이사님 또 몇 달 뒤에 뵐 텐데 마지막 7월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 지금 어쨌든 증시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좀 정신없기도 하지만 증시는 좋단 말이죠. 네. 3,200 이제 곧 있으면 곧 정고점을 뚫어서 JP 모건이었나요? 5천을 간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요. 근데 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가는 길은 명확하다. 정부 정책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네. 뭐 아직 갈 길이 멀고 지금 3,200은 비싼 건 아닙니다. 역사적 평균으로도 여전히 적정 지수 밑에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도 이게 투자를 신규로 하신다면 너무 이렇게 과열돼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진짜 뭐 10배 오르고 아무리 좋아도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처럼 좀 새롭게 출발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못 올랐다가 아까 뭐 시멘트 같은 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안 오른 거 중에서 내가 좀 한번 볼만한 좀 부담 없는 것들을 한번 공부해서 투자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좀 흥분하기보다는 소외된 것 중에서 또 찾아보자.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사님 뵐 때는 코스피 3,300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이 염상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